북한 핵 문제, 미사일 문제 관련해서 이제 대북 제재안이 여러 번 나왔죠. 이번이 8번째인가 그래요. 근데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나올 때마다 이번 결의안은 뭐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안이다. 항상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뭐 다 제대로 지켜졌으면은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사실 풀렸죠. 그러니까 이제 결의안 자체는 참 중요한데 특히 이번에도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동참했다는 것은 외교적인 결실입니다. 다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대중무역, 그러니까 중국하고 북한하고의 무역 관계, 그러니까 대중무역이 그 무역에서 차지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요. 90% 이상 대중무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수입 수출 합치면 한 60억 달러 넘는데 한 55억 달러 정도가 아마 대중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일 거예요. 90%가 넘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이 얼만큼 북한하고 그 대중무역에 있어서 이번에 이제 그 제재 결의안에 들어가 있는 그 대외 수출 금지 이것을 이제 중국이 얼만큼 협력하느냐에 이제 달려 있죠. 근데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원유 공급입니다. 중국이 원유 공급을 계속 하는 한 다른 여타의 그 대북 제재 압박이 큰 실효를 거두기는 좀 쉽지 않아요.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. 원유 중단의 양을 단계적으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북한 핵 문제 금방 풀려요, 사실은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중국의 의도하고도 저는 그 궤를 좀 같이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중국이 겉으로는 북한의 핵 미사일 굉장히 불편해하고 뭐 설득하겠다 말로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사실은 중국이 ICBM 개발해주고 그런 핵 개발을 하는 게 속으로는 고마운 일인지도 몰라요. 결국은 한미 간의 동맹의 그 틈을 벌리는 것이 뭐 중국도 북한도 원하는 일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는다. 그리고 자꾸 이제 중국이 우리 그 사드 배치 가지고 문제 삼는 것도 사드를 단순한 그냥 방어 무기 체계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한미 간에 좀 틈을 벌리려고 하는 중국의 숨은 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. 출발은 나라를 지키는 국방, 외교 안보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.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. 출발이 그렇게 돼야 돼요. 대전제가. 우리가 뭐 단순히 이렇게 원한다고 해서 막연하게 바란다고 해서 그런 희망사항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. 외교 안보 무대는 굉장히 냉혹한 것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고 힘의 논리입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일단은 국제 공조죠. 대북 압박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하고 딱 공조를 이뤄가지고 대북 압박을 하느냐. 이런 어떤 분명한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핵 잠수함 만들자. 전술핵 재배치하자. 90년대 초반에 미국의 전술핵 배치 철수하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았는데 미국의 전술핵을 우리가 배치하자 한다고 해서 배치될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. 그것은 미국의 핵무기 프로그램, 미국의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전략 무기를 어떻게 배치하는가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인 어떤 구상 속에서 가능한 얘기고 더더군다나 그것은 한미 간의 한미 동맹이 아주 물샐 틈 없이 잘 굴러갈 때 될까 말까 한 얘기예요.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해도.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무슨 조율 하나도 없이 막연하게 우리가 주장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. 그거보다는 한미 공조를 더 튼튼히 좀 하고 국제 공조를 확실히 하는 게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.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사드에 대해서 자꾸 압박하잖아요. 그럼 우리는 중국을 압박해야 돼요. 왜 당신의 나라는 탈북자를 왜 북한에 재송환하느냐. 이거 비인도적인 문제 아니냐. 중국이 이래가지고 세계 지도국으로
성장할 수 있느냐, G2 국가가 될 수 있느냐,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 인도적인 문제 이런 것도 제기도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우리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모든 나라로부터 모든 나라 입맛에 맞는 외교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. 근데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.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중에서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나라를 유지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. 저는 국방이다 생각합니다. 또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라는 제가 캐치프레이즈를 이제 걸고 상임위원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, 그것 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국정감사 그 새누리당에서 보이콧할 때도 그 당론이었는데, 제가 그래도 국방의 시계는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혼자 들어갔어요. 그래서 저는 국방위원장 하는 것을 이제 보람으로 느끼는데, 다만 정말 나라 지키는 일에 우리 국방위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좀 하고 싶습니다. 과거 정부 쭉 보면 어느 정부에서건 사실은 문제가 없었던 정부는 없어요. 그리고 흔히들 이명박 대통령,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그런 그 강경하게 보이는 대북 정책이 실패한 거 아니냐, 이런 얘기를 하고, 또 그쪽에서는 과거 또 DJ 노무현 정부 때 그런 어떤 유화 정책, 햇볕 정책, 그것도 실패한 게 아니냐, 이렇게 좀 이렇게 흑백 논리죠.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햇볕 정책도 못 해봤어요. 우리는 제대로 된 햇볕 정책이라고 하면 단순히 북한 당국자들 만나서 그냥 회의하고 돈 주고,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을 그 의식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진정한 노력을 못했다는 거죠. 이게 단순히 뭐 개성공단 가동하고 금강산 관광하고 이래가지고 될 게 아니고, 실질적으로 햇볕 정책이라고 하면 북한 주민을 바꾸는 거예요. 그러기 위해서는 전단 살포도 해야 됩니다. 은밀한 방법으로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주민들이 바깥 세상에 접촉할 수 있는 그 면을 늘려주는 게 진정한 햇볕 정책이에요. 그런데 과거 햇볕 정책이 잘못된 것은 그냥 북한의 당국자들 만나는 거를 햇볕 정책으로 착각을 한 거죠. 그리고 돈 주고 돈 퍼주고, 그게 핵무기가 돼서 지금 돌아오는 거거든요.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햇볕 정책만 했다. 그리고 또 이명박,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대북 압박 정책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제대로 된 압박 정책을 못했어요. 뭐 중국이 크게 협조하지 않았고,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국제 공조를 잘했느냐 하면 그것도 좀 퀘스천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각은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그 전략을 다시 짜야 됩니다. 그리고 굉장히 이거는 정말 은밀하게 할 거는 은밀하게 해야 되고, 공개적으로 할 거는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, 이런 전략을 좀 짜야 되고, 그 다음에 이것은 당신들이 잘했다 못했다 서로 비판하기 전에 여야정 좀 협의체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장기 플랜을 꼭 세워야 돼요. 이게 남남 갈등 속에서는 제대로 된 대북 정책 나올 수가 없다.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, 또 여러 가지 이제 외교 안보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요. 이럴 때 이제 국방위원장으로서 좀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.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군 내부에 군 개혁과 관련된 이슈도 많이 있습니다. 방산 비리 문제도 있고요. 또 최근에 그 장성들 그 공관병에 대한 가혹행위 문제, 군 인권 문제죠. 이런 것도 있고,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제가 그 현안을 잘 다뤄야 되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는 국방위원장 하면서 민군 상생, 이것을 좀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국방을 하려면 민군이 하나가 되는 민군 그 철통 국방,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데, 지금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많은 또 군사시설 때문에 그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. 그래서 그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관한, 군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그 법안도 제가 발의를 해놨는데, 이런 것도 잘 이제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.